다항식에 관한 용어부터 시작합니다. 항, 상수항, 개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동의항. 좀 지겨운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 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항이라는 건 뭡니까?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항이라는 거는 일정한 단위인데 그 단위는 그냥 덧셈과 뺄셈으로 묶여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 예를 들어 3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이거는 사실 항이 두 개가 아니고요. 계산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잖아. 이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항이 두 개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더 이상 얘네들을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묶어놨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합칠 수 없는데 그것이 뭐로? 덧셈과 뺄셈으로 묶였을 때 그 각각을 뭐라고 합니까? 항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항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수항은요. 상수라는 게 뭐냐면 항상 할 때 항상 그렇다. 그쵸? always. 항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우죠. 상록수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항상 푸르른 거. 대표적인 예로 소나무 같은 거 겨울에도 녹색인가요? 몰라. 소나무가 뭔지 몰라서.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상자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수는 뭐예요? 2밖에 없는 거죠. 왜? 3x는 x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수만 있는 것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있는 변할 수 있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오히려 개수는 미지수 앞에 붙어있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숫자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상수항에서의 이 개수는 뭡니까? 상수항은 개수란 말은 잘 안 쓰지만 만약에 쓴다고 해도 그냥 뭐 무방해요. 이 자체가 개수겠죠. 개수란 말은 어쨌든 다 한문이라서 사실 이 개자까지 뭐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개수라는 것은 어떤 항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도 숫자구나. 항의 차수는요. 당연히 중간에 등장하는 이 x의 차수를 뜻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 학교에서 지정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이란 숫자는 이 앞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지수를 조금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여기 앞에도 x의 0제곱이라는 게 붙어있다 생각해도 무방은 해요. 그래서 x의 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수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x의 1제곱은 보통 요걸 생략하죠. x의 제곱, x의 세제곱, x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플러스가 가미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1 전에는 뭐겠어? 0이 있겠죠. 그럼 이 0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x 1제곱을 뭐라고 하는지 x제곱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x제곱이라는 건 x를 2번 곱한 거잖아요. 맞죠? x 1제곱은 뭐겠어요? x를 한 번 곱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뭐야? x를 한 번 곱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쵸? 뭔가가 있으니까 곱한 거지 갑자기 x를 한 번 곱했다 이게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곱셈의 기본수인 뭘 갖다 씁니까? 1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x 0제곱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에다가 x를 몇 번 곱했다?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1 자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0의 0제곱은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의를 내리면 안 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왜 이렇게 값이 갈라집니까? 라고 하면 수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의 일종의 언어에 대한 규칙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0의 0제곱을 0으로 약속을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1로 약속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옳다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0의 0제곱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 아직은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 수업 오늘 9시까지 쭈르륵인데 중간에 쉬는 시간 내 10분에 적어보면 체예요. 상하면 어떡하지? 수업이 끊어졌어요. 뭐까지 얘기했죠? 0의 0제곱. 그쵸? 0의 0제곱 그렇게 돼서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뭐 하다 끝나냐면
항의 차수 있죠? 차수를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3x라고 되어 있는 건 x의 1제곱이니까 얘는 1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얘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x 0제곱이 포함되어 있으면 0차라고 해야 됩니까? 0차란 말을 써도 사실은 0차는 사실 줄다리기 할 때 써야지 여기서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쓰고요. 0차라고는 안 하고 그냥 상수항이라고 아까 위에 붙여준 거 있죠? 그걸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의 차수는 바로 붙어있는 미지수의 지수를 얘기한다. 그렇죠? 지수란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항식의 차수는요. 우리는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대표적인 제일 높은 차수가 3차다. 그럼 3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쓴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동류항은 우리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얘기지만 뭐 바로 위에선 쓰고 있죠? 바로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쓰고 있는 단어 뭐예요? 들어봤어요? 동무? 옛날에는 친구랑 동무랑 같은 뜻이었대요. 그쵸? 우리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자의 동자의 같은 거라는 거죠. 친구라는 의미죠. 동류항은 뭡니까? 라고 하면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3 더하기 2는 뭐예요? 둘 다 상수항 상수항. 둘 다 굳이 얘기하자면 0차 0차죠. 같은 차수를 가진 애들이니까 이것과 이것은 동류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수의 차수를 보고서 같은 항인지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내림차수는 오름차수는 선생님도 아직 헷갈리는데요. 내림차수는 뭘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걸면 맨 처음에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위에 있겠죠. 위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내림차수는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맨 앞에다 뭘 쓰는 거야? 가장 높은 항을 써야 되는 거죠. 오름차수는 뭡니까? 낮아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밑에 상수항을 먼저 쓰는 걸 그쵸?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오름차순이다. 보통은 우리는 모든 수학에서는 기본 세팅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항을 맨 위에다 쓰는 게 그 항의 차수가 되다 보니까 대표항 제일 높은 차수를 맨 처음에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같은 아까 했던 동류항을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차수끼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3x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습니다. 차수가 2차랑 2차로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으로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3하고 2가 공통인수인 x제곱을 뺀 나머지 숫자들이죠. 공통인수인 x제곱을 뺀 나머지 숫자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1 곱하기 x제곱만 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냥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덧셈과 뺄셈은 같으니까요. 마지막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인데요. 이 별거 아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연산은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책에 나오지 않는 거 선생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따져볼게요. 어떤 연산이 등장을 하면요. 그 연산이 등장을 하면 연산에서 몇 가지 규칙을 세워야 돼요. 그 규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기본수입니다. 기본수가 필요한데요. 기본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의 연산의 기본을 이루는 숫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지수를 얘기하는데 맨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1이 붙어 있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곱하기의 기본수는 1인 거예요. 그럼 더하기의 기본수는 뭘까요? 0이 돼요. 그쵸?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 배웠지만 이런 거 배웠잖아요. fx. 그쵸? 함수라고 보통 배우죠. 함수의 기본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의 기본수는 i라는 항등함수를 가져요. ix라고 하는데요. 이건 y는 x라는 대표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연산. 왜 그럼 얘도 연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동그라미 쬐끄맣게 써갖고 f 오브 f 이렇게 쓴 다음에 함수의 연산을 배울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럴 때는 이 기본수가 이렇게 is가 되기도 하고요. 그 자체 f기도 하는데 그건 연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연산이 더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배운 연산은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배운 연산은 사칙연산이 기본이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맞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더하기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 계속 계산해.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를 만들었죠. 2 곱하기 4. 맞나요?
덧셈에서 출발한 게 곱하기예요. 그쵸? 이거는 그럼 뭘 기준으로 덧셈과 뺄셈을 나눴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야? 기본수 0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맞죠? 근데 곱셈 나눗셈은 그럼 덧셈에서 곱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곱셈은 어떻게 된 겁니까? 1이라는 기본수를 가지고 반을 잘라서 위에다 쓰면 곱하기, 밑에다 쓰면 나누기. 그렇죠? 처음 봐요? 분자 분모는 아시죠? 리액션이 참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보통 지수랑 루트를 배우게 돼요. 이걸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쵸? 지수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제곱이니까 제곱과 제곱근이 반대되는 개념을 알 거예요. 루트라고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얘까지 추가시켜서 육칙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추가로 고1 수학 1 때 배우는 로그가 추가가 됩니다. 로그는 지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곁다리로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마지막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고2 때 배울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산은 이 종류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뭐 특이한 함수들이 많아요. 3, 2, 4, 2, 1 이렇게 쓰는 행렬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동그라미 같은 연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이 있지만 대표적인 숫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연산은 이 8가지를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 요거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배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뒷부분은 언제 배웁니까? 대부분 고2 때 배워서 우리 인류사에 존재하는 연산의 8칙 연산의 전체인 것을 고2 때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돌아와서 연산이라는 것은 기본수가 필요합니다. 왜? 그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적분도 근간이 되는 수가 있어요. 미적분은 자기 자신이 근간이 됩니다. 어쨌든 기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수를 배우게 되면 그것에 뭐가 됩니까? 역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역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역수라는 말 들어봤죠? 뭐예요? 3에서 3분의 1을 역수라고 하죠. 그럼 역수는 뭘 만드는 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3분의 1이라는 건 그냥 3의 역수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곱하기에 대한 역수입니다. 곱하기란 연산에 대한 역수기 때문에 답이 뭐가 나올까요? 곱하기에 대한 기본수인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본수고 이것은 바로 역수가 되는 거죠. 3이란 숫자에. 그쵸?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한 거야? 곱하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연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우리는 3이란 수에다가 덧셈에 대한 기본수인 0을 만들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그쵸? 얘를 우리는 반대보회수 반수라고도 해요. 그쵸? 어렵진 않죠? 3 빼기 3이 0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기본수랑 반대의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연산은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연산을 하고 나서 정의를 2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이 연산을 내가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의 특징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등등을 조사를 합니다. 모든 연산은 이게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연산은 이것만 성립하고 어떤 연산은 이거만 성립하고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덧셈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분배법칙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이것의 어떤 연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덧셈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뭐 익스체인지 교환한다는 건 당연히 뭐예요? 그냥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뭡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합이라는 것은 바인딩하다는 뜻이니까 가로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가로를 역일치든 역일치든 상관이 없죠.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동일할 때는 그것은 가로를 없애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가로를 없앤다는 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결합법칙은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특별한 예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빼기겠죠. 그쵸? 2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썼을 때 가로를 아니야 빼기도 괜찮나요? 안 될걸요? 이렇게 하면 3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빼기가 들어가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겠네요. 이해되나요?
가로를 쳤을 때 답이 달라지면 그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두 개만 배우고요. 그 여기에서는 왜 분배 법칙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분배 법칙은 언제 통하여? 연산이 섞였을 때 통합니다. 우리 알고 있겠지만 이미 뭐가 있어요? 3에다가 x 플러스 y. 여기에는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 곱셈이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배 법칙도 다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나중에 배울 함수 같은 건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심심하니까요. 빨리 1, 2번 한번 빨리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림차순 아까 내려갔죠? 높은 곳에서 내려간다. 그리고 오름차순 써주시고요. 오름차순은 낮은 곳에서 올라간다. 이거 내림차순 오름차순 헷갈린 사람들만 이것만 보세요. y에 대해서니까 x는 취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예의는 좀 지킬 거예요. y를 기준으로 하니까 y 차수가 높은 애가 내림차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y가 혼자 있는 것 이것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묶어줘서 x 플러스 1에 y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았나요? 요거 x만 있는 것들 남았죠. 근데 원래 x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y니까. 하지만 y도 썼으니까 x도 차수를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름차수는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교재가 빠른 답이 뒤에 있나요 혹시? 빠른 답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숙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텐데요. 답지를 놓고 가게 되면 답을 체킹을 사실 그 뭐냐 특히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답지를 다 뺏어서 답을 직접 채점을 불러주시거나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선생님은 답지를 그냥 빠른 답지만 있으면 그냥 주는 편이에요. 근데 빠른 답지가 없네.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가지고 계세요. 그냥 채점을 왜냐면 채점까지 해 오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에 채점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양을 할 것도 아니고요. 왜 선생님이 그냥 채점을 너희들한테 시키냐면 숙제를 베끼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당연히 베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테스트만 잘 보면 돼요.
매번 보는 테스트.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선생님 테스트가 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 봐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다른 학교가 시험 끝나기 한 2주 정도는 아마 테스트가 없을 건데 2주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진행이 되면 테스트가 발생을 할 텐데요. 수업 중간에도 볼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선생님 내주는 양은 다른 선생님보다 숙제도 많을 거고 테스트도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려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건 그냥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물론 다 아는데 혼자 모르는 거를 있으면 중간에 책에서 이거는 따로 물어봐야 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수업을 하는 개인 가해가 아니니까 그런 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거 3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2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일단 암산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앞에는 다 쉬워서 암산을 막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충실하게 이걸 맞춰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분배 법칙을 쓸 거고요. 분배 법칙을 쓴 다음에 묶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x제곱을 쓰시고 앞에다가 숫자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쓰는 게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검산이 쉽겠죠. 만약에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기가 좋을 거예요. 밑에서 위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기가 좋은 풀이가 좋은 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으로 묶어낸 거죠. x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 주세요. 여기다가 또 2 곱하기 마이너스 3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줄이는 건 알아서 줄여주시고요.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찬가지 상수항은 뭐가 됩니까? 상수항은 혼자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갖고 한 줄 더 쓰시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나요? 선생님도 여기 간혹 너희들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있을 때 그때 잡아주세요. 선생님 왜 뚜뚫려가 아니라 선생님은 특징이 이렇게 막 쓰다가 여기서 잠깐 정보를 담아두고 너희를 봐. 그러니까 이게 잠깐 담아둔 게 오류가 좀 있어요. 그쵸?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닌 건 알죠? 근데 실수가 너무 잦으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왜냐면 너희가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가 걔한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칠판 보고 쓰는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계산 실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만히 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 필수 예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로 들어가는데 아까 배웠던 덧셈 뺄셈에 대한 상수 B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재 쓰는 걸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왜 반대를 했냐면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는 교재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띄우면 글씨가 커요. 근데 얘는 이게 한 페이지가 문제가 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아요.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답도 다 나와 있는데 별로 안 좋아. 어쨌든 불평을 할 때가 아니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개념 문제입니다. 문제가 A, B, C가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주어져 있는 조건 1번과 물어보는 조건 2가 있으면 1번을 계산할지 2번을 먼저 할지 문제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둘 다 계산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1번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2번을 정리해야겠지. 2번을 먼저 해서 정리한 다음에 쟤를 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2b 플러스 6c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6c 한 다음에 쟤를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념이겠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6에다가 2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x랑 y는 아까 대충 됐거든요. 차수 내린 차수도 알겠고. 근데 여기에는 아까는 y에 대하여, x에 대하여, xy에 대하여 이런 말이 한 문제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당황한 건 뭐예요? 얘는 뭐예요? 차수가 몇 차예요? 2차예요? 1차예요? 얘는 사실 2차일 수도 있고요. 1차일 수도 있고요. 0차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앞에 x와 y의 다항식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붙여줬으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미지수 x, 미지수 y죠. 그때는 얘는 x도 y도 다 주인공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2차가 맞아요. 그쵸? x도 y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빠져 있어요. x의 다항식 이렇게 되면 y는 취급하지 않겠다. x만 보겠다. 그때는 얘는 몇 차인 거야? 1차인 거지. 왜? y는 개수일 뿐이야. 잘 모르는. 그쵸? 근데 이 말도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이거는 z의 다항식. z는 있지도 않은데 z의 다항식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얘는 그냥 상수하는 거지. 그쵸?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 아무 말 없으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차가 맞아요. 맞는데 보통 저 앞에 있는 문제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쵸? 간혹가다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정리를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여기 문제 나온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다 2차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x, y, g 할 때 x가 알파벳의 앞에 있기 때문에 x로 정리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이 전부 다 세 종류가 있어서 x제곱과 xy와 그 다음에 y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 가로치고 가로쳐서 여기 숫자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조금 익히시면 좋겠어요. 그쵸? 밑에 계산은 여기 동일하니까 여긴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하나만 풀고 갈까요? 선생님처럼 쓰는 걸로 1번만 한 개쯤 풀고 갑시다. 천천히 계산하는 거 쓰는 거예요.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가로치는 연습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면 뒤쪽과도 똑같이 하거든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암산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잘하는 거 흉내 자랑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로치는 형태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야 맞나요 혹시? 가로친 거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해야 나중에 뭐가 생겼을 때 검산할 때 너무 편해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면 미적분까지 가져갈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지수 법칙이 나오네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문제? 선생님이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다른 선생님들은 스카이반 맡으면 중간반을 맡았다고 해갖고 되게 편하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적당히 의욕도 있고 적당히 선행도 했고 애들이 적당히 잘하고 그러니까 숙제도 많이 안 내줘도 되고. 근데 선생님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2는 지원 G2반을 다 맡고 있고요. 그 밑에 반은 명문반 맡고 우리 반도 명문반이잖아요. 그치? 우리 반은 잘하는 반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못 맞춰. 그러니까 지원 G2 숙제 내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내주거나 그냥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명문반 레벨에서 숙제를 내주진 않아요. 많이 내가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욕은 지금 있잖아. 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있잖아요. 있을 때 바짝 당겨야지, 그렇지? 숙제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한 2주간은 좀 워밍업 합시다. 그렇죠? 피고 2주 후에 봅시다. 그렇죠? 지금은 선생님 갑자기 5번이 돼갖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미치고. 그리고 그래요. 좀 지내다 보면 알겠죠. 조금 더 친해지. 선생님도 낯가림이 되게 심해갖고 낯가림 진짜 심해요. 예전에도 친척들이 집에 오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도 엄청 두근두근 장난 아닙니다. 지수법칙부터 볼게요. 조금 세죠? 그쵸? 지수법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AB는 실수, MN은 자연수. 오, 저기 있는 거 변해합니다. 이거 자연수, 나중에 분수로 바뀌고 난리가 나요. 이게. 이 자연수가 루트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3의 2 루트 2제곱. 그쵸? 뭐 우리가 안 쓰던 거 막 들어가요. 이거. 그쵸? 이것만 들어갑니까? 루트 3 플러스 2 분의 뭐 4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지수에. 나중에 배울 복소수 들어가요. I 들어갑니다. 그쵸? 막 지수에 막 들어가요. 지금은 뭐야? 자연수. 아, 편안하다. 그치? 자연수 편안하죠? 마이너스도 없잖아. 음수도 안 들어갔잖아. 그쵸? 얼마나 편안해. 그냥 하면 되죠.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봅시다. A 3제곱 곱하기 A 제곱은 당연히 A의 3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A를 3번 곱하기 해서 태어난 거고요. 얘는 A를 2번 곱하고 태어났는데 어차피 곱하다 보니까 전체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더하면 됩니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죠. 당연히 뒤에 배울 빼기는 뭐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여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된다면 여기는 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뭐 여기서 이렇게 잘 잡아갖고 이렇게 올리면 더 쓰면 되죠? 그쵸? 그렇게 그냥 대충 하시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의 N제곱입니다. 얘는 뭘까요? 라고 하면 지수에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뭐가 됩니까? A의 M 곱하기 N이죠. 그쵸? 이유는 뭡니까? A가 만약에 3이고 A가 2라면 A를 3번 곱한 것을 그것을 2번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번 반복하니까 얘를 뭐 합니까? 2번 반복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의 개수랑 이것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고요. 그것을 곱한 거랑 같은 효과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의 B의 전체 가로의 MN제곱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배의 효과를 가지죠. 물론 쟤를 분배법칙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린 대충 봐도 분배법칙 같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번째 나누기가 들어갔네요. 분배법칙 역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뭐예요? 아까 봤듯이 빼기가 나누기가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특하죠? 그래서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종합적인 설명이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아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수는 덧셈과 뺄셈으로 나눠주긴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음수는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하다 보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조금 배워봅시다. 원리는 배울 건데요. A라는 수가 있으니까 기본수는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A의 1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쪽은 뭐가 될까요? 1을 쓰고 0을 쓰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주는 게 이 마이너스가 반대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기준이 뭡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겠네요. 그럼 얘가 뭔데요? 아까 봤듯이 1입니다. 그쵸?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0이라면 또 논란이 많아지니까. 그럼 1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1에다가 1을 곱한 거, 한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그럼 얘는 뭘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한 번 곱한 거고 여기다가 몇 번 곱한 거고 2번 곱한 거고. 물론 이거를 곱하기로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다 무시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의 반대 효과다 보니까 봐봐. 덧셈을 곱셈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정리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 당연한 상식상 뺄셈은 뭐라고 쓸까요? 나누기로 쓰겠죠. 아니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덧셈을 곱하기로 썼다면 뺄셈은 당연히 나누기로 쓰면 안 편안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제곱은 뭘까요? 나누기를 몇 번 하면 된다? 2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씁니까?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여기 파트는 우리가 지금 배우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면 좋은데 어차피 고2 들어가거나 고2 2학기 들어가면 이걸 또 배우겠죠. 그냥 하세요. 그쵸?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a분의 1이 되고요. 요건 뭐가 됩니까? a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에서는 여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이걸 건너뛴 거예요.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생략한 거야? 이만큼을 다 생략한 거야. 이만큼.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게 a의 1제곱이에요. 그쵸? 3 빼기 2니까. 그쵸? 이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꾸로 a의 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a의 마이너스를 쓰면 뭐가 위배가 돼요? 여기서 자연수라고 한 것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안 쓰고 쓰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 뭐라고? 여기에다가 a에 쓰는데 거꾸로 쓰니까 이렇게 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외워라. 그쵸? 외워라 그냥. 근데 외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쵸? 그냥 우리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 그냥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우린 여기 앞에 있는 건 생략하고 요것만 써준 거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빼는 뒷부분이 여기 숫자가 뭐가 되면 앞부분보다 더 크면 역수로 써라라고 나와 있는 거긴 해요. 그쵸?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어려워.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음수를 해주고 싶어. 근데 뭘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쵸?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수1에 나와요. 고2 1학기 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당간 1년간은 마이너스 쓰지 마! 라는 얘기예요. 그쵸? 마이너스 쓰지 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역수가 된다는 걸 그냥 우리 알고 있으면 선행한다는 생각하세요. 그쵸? 어차피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그 선생님 결론 얘부터 얘기하면 a의 3 곱하기 a의 5 곱하기는 뭐가 된다고요? 덧셈이 된다고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a의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는 뭐가 된다고요? 생각해봐. 아까는 곱하기 이렇게 집어 올리면 덧셈 됐잖아. 그럼 얘는 집어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 동그라미 떨어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빼기만 남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된다고요? 3 빼기 5. 이렇게 쓴다면 얘가 뒤가 크니까 분수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 이거 이렇게 써. 그냥. 쓴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를 기억합시다. 지수의 마이너스는 뭐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빨리 써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지금 배우면 고2 때 편하겠죠. 선생님이 억지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야. 편법도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다. 그냥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는 분모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뭘 헷갈려. 생각해봐. 봐봐. 지금은 요거만 배우니까 분모만 딱 쓰면 되지. 얘 진짜 엉터리라니까. 이래놓고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의 세제곱 나누기 3분의 2의 5제곱.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3분의 2의 3 빼기 5니까 음수 나오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제곱 분의 이렇게 써야 되잖아. 뭐가 다 범분수 나오지. 짜증나잖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는 3분의 2의 5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지수의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역수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2분의 3의 제곱이겠죠.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도둑만 있는 게 그치? 그러니까 역수라고 해놓으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잖아. 그냥 역수. 2의 역수 2분의 1. 3분의 1 역수 2분의 3. 됐어요? 지수의 마이너스는 뭐라고? 역수. 그치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조금 그렇지만 이거 학교에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지우세요. 아니 싫어하잖아. 교과정이 안 맞잖아. 아니 어차피 배울 거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잠깐 지워놓는 거지. 오케이? 아니 잘못 썼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시기 곱셈입니다. 곱셈은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 그대로기 때문에 지수 법칙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곱셈에 대한 성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있는 거 곱셈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곱셈 공식을 외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는 지금 뒤에 거 안 나갈 거예요. 우리 앞에 남은 게 2번하고 3번 요거 2개 남았거든 달라. 2개가 숙제이긴 한데 오늘 숙제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요거 곱셈 공식의 별표 좀 쳐놓고요. 얘가 외운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겠지만 안 외운 사람들은 얘를 거의 그 바이블처럼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위에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인데 검정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맨 위에 제곱 공식, 합차,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요거 2개가 인수분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들어오면 여기 파트를 배워야 되는데 이 파트가 달달달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원리는 선생님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건 선우가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암기 먼저, 이해 나중에. 왜냐면 이거 이해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이해해서 암기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를 먼저 할 텐데 이해한다고 암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 먼저입니다. 그쵸? 암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린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숙제는 2문제밖에 없지만 집에 가서 적어도 5번부터 10번까지를요. 적어도 5번 이상 한번 써보세요. 안 외워지더라도. 그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아마 이거 갖고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쓰는 게 이번에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연락처 등록을 할 테니까 이것만 기록을 해주실래요? 맨 앞에다가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각자 이따 등록한 다음에 반톡으로 다 초대를 할 거예요. 거기서 숙제 및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시간 조율 이런 것들은 다 나갈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반톡은.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